할 수 있나요? 네, 듣는 즉시 바로 보내주세요. 제가 다 안 듣는 거 상관없거든요. 만약에 지금 다 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들어야 되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 찍은 거는 제가 다 찍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찍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가장 중요한 지문, 그러니까 전체 200개 중에 한 권의 책에서 150개를 뽑았을 때 그 중에 제가 거의 100개에서 90개에서 100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건 거의 그냥 어중이 떨랭이 지문이에요. 막 노루 막 얘기 나오고 막 토끼 이런 얘기만 뺐지 대부분의 것들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빨리 듣든 늦게 듣든 상관없어요.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시간 없으면요 내용만 그냥 베껴요. 이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공부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거를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지문을 익혀놓으면은 100% 솔직히 우리 수능 이제 50 며칠 남았거든요. 금방 이게 이제 수능이 오잖아요. 수능장에서 진짜 이게 바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걸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 솔직히 이 커리는 재수 커리예요. 재수생들이 지금 문제풀이를 다 하고 이거를 지금 시작하는 커리를 여러분들이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힘들 수도 있고 좀 버거울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해볼게요. 이 커리를 안 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수업에서. 그럼 그 친구들은 이러한 어떤 전 범위의 어떤 이 전반적인 어떤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은 뭐 어떤 분들은 막 이거 너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예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문제풀이부터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해석을, 신텍스 배워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난감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아니라 다른 수업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다른 형광대 보시면 지금 폐강하고 있어요. 종강, 폐강이 아니라. 왜냐면 난 너희 다 가르쳤다. 뭘 가르쳤어요? 가르친 게 아니라 한 번 더 봐야죠. 수능이 나왔는데 한 번을 다 돌렸으면 한 번 더 봐야죠. 저도 물론 EBS 바이브만 생각하면은 거의 다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습이 안 돼 있잖아요. 머릿속에 정리돼 있어요? 이제야 영어 좀 정리돼 있을걸요? 이제야 영어 좀 해석 좀 되고 첫 두 문장 좀 해석 좀 되고 좀 천천히 정리돼 있을걸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학원에 종강을 한다? 문제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쉽든 어렵든 영어를 마지막까지 본다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해석의 어떤 감을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지문을 뭐 거의 한 110개를 해왔는데 한 200문장을 공부했던 것 같은데 한 50문장만 공부해도 솔직히 한 주 외울 단어만큼은 다 공부를 한 셈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나온 단어 잘 외우시면 되고 여기 나온 표현 다 아실 수 있게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한 9주 동안에 걸쳐서 수학까지 끝내잖아요. 마지막 2주 동안에 매일매일 단어를 보면서 매일매일 문제풀이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쉬는 시간에 한글만 읽어보세요. 해석만 몇 개 해보시고 그냥 복습 용도로 하세요. 그리고 수능장에 딱 갔을 때 둘이 세 권을 딱 들고 가가지고 바로바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갈 때 되게 중요한 게, 솔직히 이 수특 영어는 연계가 한 개밖에 안 됐어요. 둘이 해서. 6월에 연계 하나 됐고 거의 9월에 아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지울 게 그 미니 테스트 1에 23번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영독은 지울 게 많아요. 그리고 수원도 지울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둘이 해서 잘 지우고 가셔야 돼요. 막판에 보고 있는데 안 나올 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 지우고 잘 정리하신 다음에 수능장 가서 마지막에 보시고 바로 시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단어도 정리가 되고 해석도 완비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문제를 막판에 풀면은 진 빠져요. 문제 안 풀고 해석만 하는 거니까 편하게 수능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꼭 제 말을 듣고 따라와 주시고, 다른 수업은 지금 종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고 계신 건 되게 대단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이제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7강에 2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even if부터요.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자, 지금 이 문장은 사형식입니다. 만약에 비록 우리가 로봇에게 능력을 준다면 배울 능력, 지금 로봇이 간접 목적어고요. ability가 직접 목적어예요. 그래서 로봇에게 능력을 주더라도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뭘 배울 능력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자, what부터 want까지 다시 묶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은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대시 중요해요. 대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이 대시, 이 퀘스천을 꾸며주는 거예요. 동격 대시라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중요한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AI는 혼자서 대답을 할 수 없다라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분명히 로봇한테 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거를 아는 방법을, 능력을 다 줬어요. 근데 이 로봇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만 캐치하면 돼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우리는 만들었다 로봇이 지금 보세요. make가 사역동사거든요. 목적 보호 자리에 try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로봇으로 하여금 align with 하게, 시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lign with 밑줄 그어보세요. 맞추다란 뜻이에요. 한 사람의 내적 가치를 맞추도록 시도하도록 만들었다. 맞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체크하시고, but 체크하시고, 여기서 지금 해석을 마지막 잘 해야 되는데요. more than one person 밑줄 긋고요.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volved부터 here까지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more than one person 자체를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적 가치, 한 사람의 내적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맞춰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써보세요. 마지막에다가 맞춰야 할 사람이 여럿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맞춰야 할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로봇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맞춰야 할 사람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끝!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 3단 전개를 좀 볼게요. 자, 네, 다 쓰셨으면은 3단 전개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뒤쪽에 인공지능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이건 제가 따로 안 적고요. 그냥 밑줄만 쳐주세요. 다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쭉 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한글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제 줄이 길잖아요. 근데 동그라미만 한 3개 쳐주면 되는데 첫 번째 줄에 사용자 있죠. 최종 사용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운데쯤에 설계자 동그라미. 세 번째 줄의 끝에 사회. 지금 로봇이 맞춰야 되는 그 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용자. 근데 사용자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어요. 한 가족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설계자. 그 다음에 사회. 3개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밑줄. 요 세 부분만 읽어보시면은 이거 끝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자, 27강의 4번.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내용이 쉬운 것도 해석이 너무 어려우면 제가 할게요. 자, 일단 with부터요.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이게 with AB 구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A 자리에는 명사가 나오고요. B 자리에는 이제 ing나 pp가 나와요.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명사가 ing 하면서 여기는 명사가 pp 된 채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은 so many people을 A라고 해주시고요. 저 적으신 다음에 얘기할게요. 적어주세요. 다 쓰신 분은 그 앞에 첫 문장에서 이게 어떤 이 위에 건지 아래 건지 한번 선택해 주시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자, 말씀드릴게요. with 뒤에 so many people이 A예요. sharing이 B예요. 그래서 해석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장 인티메이트 하면요, 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사적인 세부 사항들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세계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우리 SNS를 떠올리시면 돼요. 엄청나게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면 되고, 그 상황에서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be bound to 밑줄. 요게 뜻이요, 반드시 뭐뭐 하다예요. be bound to. 그 다음에 disrupt는요, 방해하다예요. 그 다음에 trajectory 하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공의 뭐 궤적을 얘기할 때 써요. trajectory. 반드시 뭐뭐하다, 방해하다, 궤적. 좀 해석을요. 어떤 것은 반드시 방해한다. 온라인 공유의 궤적을 방해한다. 그럼 여기서 지금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나온 거죠. 마이너스라고 체크만 해주시고 그게 뭔지 뒤에 나옵니다. 예시가 나옵니다. 2013년도는 봤다. 뭘 봤냐면 여기에 지금 NSA가요. 국가안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이요. 한글 두 번째 줄에 나와요. 밑줄 쳐보세요. 두 번째 줄. 국가안보국의 기밀 유출. 소비자의 신용카드를 목표로 하는 해커들. 그리고 개인들의 온라인 관계를 통한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전면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SNS 같은 걸 통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공유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뒤에 해석 똑같으니까 해석 따로 안 할게요. 그래서 지금 사단 전개를 다시 봐야 되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줄은 일단 적어보세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사적 공유가 이제 빈번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 예시가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온 거죠.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국가안보국의 기밀 유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 문제 예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이러한 사생활 침해와 더 많은 사건을 사용자에게 익명이고 삭제되며 안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생겨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해결책. 네, 세 번째 문장 전체를 밑줄 그어주시고요. 뒤쪽에 새로운 플랫폼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럼 새로운 플랫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마지막 문장인 예시가 나와요. 새로운 플랫폼, 해결책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어떤 게 있냐면 문자를 보내고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게 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하셨으면 넘어가세요. 네, 적어주세요. 자,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28강의 3번. 됐죠? 자, 해볼게요, 이제. 우리는 종종 도달한다. conclusion 하면요, 결론이에요. 자, soon부터요, wake up까지 묶어주시고요. that부터 days까지 묶어주시고, 다시, soon부터 wake up, that부터 days. 그러면은, 우리가 일어난 후에 곧이라고 하는 것이고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결론이냐면 여기 대시 결론을 꾸며주고 있어요. 동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것은 one of those days. 직역을 하면은 많은 날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수거 표현이 있어요. 밑줄 쳐보세요. one of those days는요.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이에요. 일이 잘 안 풀리는 날. 자, 이것은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by doing so 묶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 같아요? 미리 결론 내리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원래 일이 잘 풀리는 날이 아니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이 아니었어요. 괜찮았는데 일어나자마자 일이 잘 안 풀리겠는데 라고 하면은 그날 저녁에 일이 잘 안 풀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한 건데 그 예언을 지가 해놓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린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세미콜론인가요? 뒤에 볼게요. 또는 우리는 들어간다. 상황에. 그리고 예측한다. 뭘 예측하냐면요. 이것이 잘못될 거라고. 그리고 지루할 거라고. 짜증날 거라고. 좌절스러울 거라고. 화날 거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예측들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 밑줄. 자기 충족적 예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충족하는 예언이라는 소리예요. 예언을 해놓고 자기가 충족시켜버려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긴 문장 하나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게 자기 충족적 예언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를 처음 읽자마자 바로 이거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하면은 읽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만 이해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하지만 however 체크하시고 사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만든다. 자, 여러분 밑줄 치세요. most days and most encounters까지 밑줄. 이게 목적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 cheerful, lively, positive, pleasant가 여기가 이제 목적 보호예요. 여기서 encounter는요. 이런 게 이제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예요. encounter는 보통 만나다, 직면하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만남이에요. 그래서 해석은요. 우리는 만든다. 대부분의 날들과 대부분의 만남을 활기차고 그리고 어떤 생기 있고 긍정적이고 기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뒤에 if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다면 가져올 것을 이러한 종류의 감정을 상황으로 이게 무슨 말이죠? 긍정적으로 시작하면은 결과는 긍정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단순한 너무 쉽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는 처음부터 플러스가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처음에는 우리의 결정으로 마이너스. 이게 바로 자기 충격적 예언이었죠. 그쵸? 자, 이 다음에 자, 플러스로 결정을 하면은 네, 좋은 날을 만들 수도 있다. 요게 아까 두 번째 문장이었죠? 요 두 개만 해가지고 지금 실제 시험에서는 요것만 해서 7줄이 나왔어요. 7, 8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4단 전개에서 세 번째 문장 가주세요. 세 번째 문장에 감정은 전염 동그라미 쳐주세요.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기쁨과 흥분의 감정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기로 하면 나의 긍정적인 기분은 번질 것 동그라미.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감정 전염. 그러면은 이런 말들이 빈칸 한 단어 빈칸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아예 약간 다른 느낌의 단어잖아요, 이거는. 요 앞에 있는 말을 의미하긴 하지만 이 단어 하나가 되게 뭔가 우리가 처음 딱 보기에는 되게 나빠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 줄 뒤쪽에요. 내가 그것을 해낼 때까지 해낸 채에서 밑줄. 자, 해낼 때까지 해낸 채 적어보세요. 해낼 때까지 해낸 채. 근데 이렇게 하면요. 긍정적인 에너지 스며들게 할 수 있대요. 플러스예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낸 채라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 미리 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됐죠? 적으시고 넘어갈게요. 제가 안 하는 건 더 쉽습니다, 여러분. 해석만 잘 해보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 다음 29강의 3번. 제가 되게 긴 것만 하고 있어요. 긴 것만. 해석 긴 것만.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정치는 뭐냐면 자, especially부터요. spotlight까지 묶어주세요. 자, 국가적인 주목 안에 있는 그들, 바로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jokingly, 밑줄, 농담 삼아라는 뜻입니다. 농담 삼아. 그리고 여기서 are accused of 있잖아요. 비난받다예요. are accused of. 자,
아래 being narcissist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되게 자아도취증 환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도취자 또는 자아도취증 환자. 자, 그럼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정치인들은 주목받는데요. 농담 삼아 비난받곤 한다.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으로. 하지만 자, in부터 seriousness 묶어주시고 이건요. in or seriousness는요. 진정으로라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자, 그들의 어떤 직업은 자, lends itself to 밑줄. 이게 lend는 빌려주다잖아요. 근데 수거 표현으로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적합하다. 이런 것들이 절대로 지문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보기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세요. 보기에 나오면 여러분 해석 잘 못하실 거예요. 아마.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은 적합하다. 이러한 특별한 파괴적인 성격에 무슨 말이죠? 정치인은 나르시시스트랑 잘 맞다라고 하는 거죠. 네, 고민해 주세요. 여러분. 요거 밑줄 치시고요. 요 문장이 왜 첫 번째 문장과 똑같은지 한번 고민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 체크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in부터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in order to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성공적인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해야 한다. 자, 부자연스럽게 낙관적이어야 한다. 낙관적이어야 한다. 자, even 심지어 자, in부터 defeat까지 묶어주세요. 자, probable 하면요. 예상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예상 가능한 어떤 패배의 face, 직면해서도 낙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possess, 소유한다. 높은 수준의 self-esteem, 자존감. 그 다음에 despite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불구하고,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 뒤에가 또 수고 표현인데요. comes with the territory 있잖아요. 이거 혹시 뜻 아시는 분 있어요? 영역과 함께 오답니까? 영토와 함께 오다예요? 아니라요. 일상적인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상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게 come with the territory예요. 그럼 일상적인 일인 비판이잖아요. 그럼 맨날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게 이 나르시시스트 또는 정치인이 해야 될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엔요, 정치인이 자,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요, 사단전개의 두 번째 문장 봐주세요. 자, 예시가 나오죠. 예를 들면, 자, 예시가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행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패배에 낙관적이기도 하고 비난에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자, 패배를 했을 때 낙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비난에도 높은 자존감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자존감하고 제가 화살표 위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이제 뒤쪽을 보시면 어떤 대의 명분의 유일한 대표, 동그라미, 유일한 대표. 그리고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게 한다. 책임. 대표와 책임 적어주시면 돼요. 대표로서 책임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이 정치인들의 어떤 특성과 성향과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색깔이 특히나 뭐 나오진 않았어요. 이거 쓰레기다,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안 나왔는데 마지막 문장을 밑줄 그어주세요. 전체 다. 네. 마지막 문장에 이 필자가 이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행태를 보일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의 색깔, 본인의 어떤 생각을 조금 드러냅니다. 자, 이 모든 힘은 어떤 사람들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게 하는 과장된 자만심, 동그라미. 바로 그때 그들의 통제불능의 행동, 통제불능, 동그라미. 합리화하기 쉬워진다. 자, 이거 적어볼게요. 자만심.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자만심을 갖게 하고 통제가 안 되고 합리화를 해버리는 그렇게 만드는 인격적 특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나쁘다고 하는 말을 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29강에 4번 할 건데요. 여러분 해석을 좀 해주고 계세요. 이거 지울 동안만. 좀 지우고 바로 하겠습니다. 오, 다 좋은데. 자, 이것도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수특 영어 자체가 내용이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 해석이 어렵지 않나요? 이런 게 어디에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멘탈 나가냐면 제목 문제. 여러분들이 빨리 풀 거라고 생각하는 주제, 제목, 시니어 앞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첫 두 문장이 길어버리면 갑자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시험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는 많이 잘 익혀놓으시고 단어도 잘 외워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29강의 4번. 자, 많은 사람들이죠. 자, 후부터 the globalization 묶어주세요. 세계화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reserve, 요것도 좋은 단어예요. 원래 예약하다잖아요. 보유하다는 뜻이 있어요. 갖다, 가지다, 보유하다. 자, 이런 사람들은 보유합니다. 그들의 아주 높은 충성도를 보유합니다. 어디에? 자, to부터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sovereign state 하면요, 주권 국가예요. 한국, 일본, 미국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위치부터 거의 끝까지 묶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콤마 위치가 어떤 문법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해석을 그 뒤에서 이어서 천천히 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그러하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they believe를 묶어주세요. 이게 삽입절이에요. 원래 문장이 있으면 they believe that 블라블라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앞에 두면은 쓰잘데기 없는 게 앞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빼가지고 사이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해석을요, 그들이 믿기에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들이 믿기에 존재하는, 누가 존재하는 겁니까? 주권국가죠. 누구를, 뭘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권국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다 얘기하죠, 그렇죠? 이익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세계화는 이익을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문장 해석해 볼게요. 자, 그들은 주장한다. 대절이라 주장하는데요. 대절을요, 엄청 기네요, 이거. 와우.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네, 마지막까지. 대절이요, 마지막까지 끝나요. 그 다음에 이 안을 또 잘라야 되는데요. that 바로 뒤에 in 있잖아요. in부터 state까지 묶어주세요. state까지 묶어주세요. 그리고 such as부터 America. 자, 일단 여기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but 앞에까지만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은 누구냐면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요. 이 민주적인 민주국가 안에서 어디와 같은 민주국가냐면 유럽 안에 있는 또는 북아메리카 안에 있는 국가들과 같은 그러한 민주국가 안에서 시민들은 have a voice, 목소리를 갖는다. 자, in ing 해석 어떻게 하죠? 준석? 네, 뭐뭐 함에 있어서죠. 그렇죠? 적어보세요. 뭐뭐 함에 있어서. 자, 그들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함에 있어서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but 체크하세요. but 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자, boardroom 하면요, 이사회실이에요. 회사의 이사회실, 그러니까 대방실. 자, 자이언트 하면 거대한 초국가적인 기업들의 이사회실에서는 이제 목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요? 시민들이.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remote, 체크, 관련 없는 이란 뜻이에요. 보통은 이게 외딴, 멀리 있는 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요, 관계없는, 관련 없는 이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관련 없는 국제기구, EU와 WTO와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어떤 그 초국가 기업, 그리고 경제시장, 그리고 그러한 어떤 기관들은
시민들의 not accountable이라고 했어요. 밑줄. 책임이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accountable이. 근데 not이 있으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세계화를 싫어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세계화 싫어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책임져 주지 않고 그리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요게 긴 문장인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네 개의 어떤 이 사단 전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주권 국가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반대로 세계기구가 있어요. 세계기구. 아까 WTO 같은 데 있잖아요. 시민의 책임이 없어. 네, 이렇게 우리가 첫 문장을 읽은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긴 문장으로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세계기구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요. 세 번째 또 이어져요.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따라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반세계주의자들은 세계화가 사람들의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 문화적 영향력이 있는 세력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결함을 초래. 그쵸?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결함을 초래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그 결과 또 나와요. 민주주의가 결함이 되면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소외와 불안이래요. 소외와 불안.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시달린다는 거죠. 자기는 말도 못하고 또 멋대로 자유롭게 이제 신나게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시달린다. 여기 마지막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30강의 4번. 제가 근데 수업 안 한 거 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수업 안 한 거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해석? 기억이 잘 안 나죠? 아니다. 그렇죠. 좀. 근데 약간 걱정이, 영독이 좀 걱정이에요. 영독은 제가 솔직히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별하긴 하겠지만, 선별 안 된 지문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해석이 어려운 걸 제가 할지, 아니면 내용이 어려운 걸 제가 할지. 본인 딴에는 해석이 어려운 걸 하는 게 좋은데, 이제 내용이 어려운 것이 필요한 이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적절히 섞을지도 한번 고민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자, as부터요. 1907까지 묶어주세요. 자, 1907년만큼 일찍이 한 명의 저명한 동물학자인 메치니코프는 시작했습니다. 자, 퀘스천 밑줄. 요게요, 질문하다가 아니라요, 의문을 제기하다, 의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퀘스천은요, 이제 플러스 뜻도 있고 마이너스 의미도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if부터요, flawed까지 묶어주세요. 자, 만약에 모든 박테리아가 나쁘다라는 orthodoxy, 밑줄, 정설이란 뜻이에요. 정설은 이미 확정된 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확정되고 인정받은 설. 근데 이런 정설이 flawed, 결점이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한 문장만 읽어보셔도 뒤에 나올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결점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겠어요? 결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결점이 있다고 다들 믿고 있으니까요. 이해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자, during부터요. france까지 묶어주세요. 자, 콜레라 에피데믹 하면요. 콜레라 전염병이에요. 1982년에 프랑스에서 콜레라 전염병 동안에 메치니코프는 섞었다 박테리아를 함께, 자, 인부터 DC까지 묶어주시고, 이거는 그냥 페트리 DC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페트리 DC 안에 박테리아를 섞었어요. 그리고 발견했다.
자, that부터요. 마지막까지. 아, 죄송합니다. that부터 but up까지. 죄송해요. 이 found가 두 개나 있어요. 병렬 구조가 있어요. 해석을 해볼게요. 자, 발견했다. 뭘 발견했냐? 어떤 박테리아는 영향을 끼친다. 자극한다. stimulate 하면 자극하다예요. 콜레라의 성장을 자극한다. 하지만 to his surprise, 묶어주세요. 놀랍게도 라는 해석을 합니다. 해석으로. 네. 놀랍게도 발견했다. 대절을. 대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다른 박테리아는 그것을 막는다. 그래서 그것은 뭘까요? 콜레라의 성장이죠. 그렇죠. 적어주세요. 콜레라의 성장. 그럼 우리의 예측이 맞네요. 콜레라의 성장을 막는 것은 우리 몸에 이로운 거니까 박테리아가 좋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몸에 이롭다 라고 결론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정리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M이라고 할게요. 그냥 의문이죠. 뭐죠? 박테리아가 모두가 결점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쓰진 않을게요. 이 의문이 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의문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에서 얻은 게 있어요. 박테리아가 콜레라 전염병을 방해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테리아가 콜레라 성장을 방해했다. 아마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났으면, 지문이 끝났으면 제가 이걸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얘기로 넘어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적으신 다음에요. 적었어요? 네,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갑자기 그가 이제 시골 환경으로 와요. 근데 이제 가난한 열악한 위생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령까지 산다. 네. 자, 갑자기 시골에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고령까지 산다. 그럼 이유는 뭘까요? 앞에 나왔죠? 좋은 박테리아. 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소재가 좀 쉽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요일에 1등급 친구랑 이제 과외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물어보는데 항상 이제 힘들어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박테리아, 연결 했었거든요. 지금은 다 틀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면 다 틀려요. 네. 여러분이 해석이 정확히 안 되면은 소재를 알아내기 시작하거든요. 소재끼리 연결시키잖아요. 100% 틀려요. 제가 말한 소재 내용론의 취지는 뭐냐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용과 내용이 맞아야지 어떤 글의 응집성이 이제 보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지금 문제를 쉽게 푸는 사람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단칼에 끝내준다. 영어 막 스킬 단칼에 끝내준다 해가지고 보세요, 연결 해가지고 한 번에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틀려야지. 이런 식의 글이 나오지 않는 추세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소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좋은 박테리아를 섭취했다는 거니까 섭취 자체 모든 거를 고려했을 때 섭취를 여기서 하는 거지 여기는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를 캐치하시고 문제를 풀으셔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볼게요. 네, 테스트 1회에요. 7번이요. 요것도 이제 약간 그쵸, 이끼인데요. 해석을 해볼게요. 자, 리체는요, 이끼예요, 이끼. 오르가니즘은 유기체. 이끼는 유기체다. 그 다음에 consisting of는요, 구성된 이란 뜻이에요. 테스트 1의 7번. 이끼는 유기체다. 구성된. 펑구스 하면요, 준류라고 하고요. 알게라고 하면은, 알가라고 하면은 조류라고 합니다. 자, 이끼는 유기체다. 구성된, 준류와 조류로 구성된, 함께 모인.
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usually in부터 아래 이 마침표인가요? 묶어주세요. 자, interdependent 하면요. 상호 의존적인이에요. 자,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준류와 조류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강인한 종, 자, hard 하면 강인한이에요. 이러한 강인한 종은 좋은 생물학적 indicator, 밑줄, 지표란 뜻입니다. 공기오염의 생물학적 지표. 그 다음에 because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속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absorb 하면은 흡수하다고 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자, as부터 nourishment까지 묶어주세요. 영양분의 원천으로서 공기를 흡수한다는 거죠. 그럼 이끼는 뭘 먹어요? 공기. 그러면은 이끼가 공기 오염의 이제 좋은 생물학적 지표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오염됐고 안 됐고를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끼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첫 번째 문장에서 하기 때문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끼는 정확히 말하면 공기오염이죠.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뭐가 나오냐면요. 제가 정리해놨어요. 이건 따로 안 적을게요. 이 사단전개 두 번째를 보시면요. 이 이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매우 오염된 지역, 중간 지역, 깨끗한 지역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이거는 해설지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따로 정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끼의 종류가 나와요. 근데 종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에버니아,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버니아 이끼라고 있어요. 자, 이 이끼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 밑줄 쳐보세요. 과도한 이산화황이 존재하면 그 오염물질이 아주 멀리서 비롯된 경우라도 병이 나서 죽을 수 있다. 아주 멀리에 있는 이산화황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네. 자, 에버니아를 쓰시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순서 문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에버니아가 있는 쪽에서 우리가 순서나 삽입 문제를 제가 냈던 것 같은데 에버니아 이끼는 이산화황.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끼 중에 하나죠. 오염에 대한 지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공기오염에 대한. 그래서 이거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 부분은 일반론, 예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이 이산화황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아냈다. 이렇게 끝나요. 맨 뒤에 보시면요. 공장 굴뚝이 존재한 적이 없는 섬에서 이산화황 오염을 발견했다. 나왔죠? 밑줄 쳐주세요. 발견이라 할게요. 발견.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위에까지는 일반적인 얘기, 예시예요. 항상 삽입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론으로 갈지, 예시에서 갈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 번호가 1번, 2번, 여기 3번 걸쳐있고 4번, 5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거의 이런 식인데요. 주어진 문장을 볼 때 이게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 6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리더의 문제, 네, alternatively 기억나세요? 그거 맞았나요? 죄송합니다.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리더의 문제가 나온 다음에 그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뭔가 해결책, 거기에 대한 리더의 어떤 대응책 이런 게 나오는 지문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에 대한 답이 리더의 문제 쪽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문제를 파악해야지만 문제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기선 일반론과 예시지만 항상 이렇게 뭐 구간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지문에서는 여기에 문제, 여기는 해결책. 그럼 일단은 해결책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로 일단 와야 돼요. 와야지 뭐 여기 2번 문제 있었고 여기 1번 문제가 답이었거든요. 그럼 이 2번 문제 근처로 앞에 가야 될지 뒤에 가야 될지를 생각하기 전에 정해야 되는 거죠. 1번일지 2번일지 갈릴지 아니면 3, 4, 5인지 갈릴지는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중에 막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칭찬해준 친구들이 누구냐면
여기 틀렸어도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1번 요 근처에서 놀았던 친구들은 지금 이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삽입 문제 풀 때는 구간을 딱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주어진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 또 해석의 문제죠. 내용 파악의 문제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제가 다 정리했나요? 네, 했죠. 다음. 자, 테스트 1의 12번. 해석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해석할 때까지 좀 해주세요. 이거 하고 셔도 할게요. 그래도 지난 시간보다는 더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표정이 안 좋아질 수 있구나 이렇게 한 걸 좀 느꼈어요. 옛날에 논리 수업 할 때는 애들이 딱 고민하면서 즐거워하는 표정이 있었고 이제 신텍스라고 해서 구문 수업 할 때는 애들이 긴장하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 수업 하면서 애들이 짜증이 난다는 표정을 제가 처음 느껴가지고 첫 주에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고3들. 여러분들 그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 감사한데 고3들 중에서 약간 좀 이렇게 말가닥한 친구들 있잖아요. 수업하는데 막 짜증을 막 너무 힘들다고 막 힘들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네 해주세요 여러분. 10초 후에 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이제. 자, 여기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앞부분에. 단순한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은요. as부터 있잖아요. performed까지 묶어주세요. 자, 우리는 행동하고 perform은 수행하다예요. 수행한다, 역할을. 자, as는요. 뭐뭐 하듯이거든요. 자, 우리가 역할을 생각하듯이. 그리고 역할이 수행되듯이. 뭔 개소리인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점 G는요, 예를 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etc 있죠, 가운데. 이건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딸이나 아들이나 뭐 엄마나 아빠, 기타 등등. 이러한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 제가 이제 가족 중에서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것은 알려져 있다. 뭐뭐로서 롤 테이킹, 밑줄. 역할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중요한데요. 그 다음 문장은요, assume이 있잖아요. assume이 있는데, 가정하다가 있는데, 대절이 두 개 있어요. 그 assume 뒤에 1번이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쭉 뒤로 가시면 뒤에 대시 또 있어요. 대시 2번이에요.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또한 가정한다.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we encounter 묶어주세요. 아까 encounter는 만남이란 명사였지만, 이건 동사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다른 사람들은 행동할 것이다. 자, as부터 behave까지 묶어주시고 if부터 rose까지 묶어주세요. 해석이요. 우리가 행동하듯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역할에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나는 아빠는 행동한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아빠의 역할일 때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아빠라면은 할 만한 행동들을 그 아빠가 수행한다는 거죠. 내가 아는 상식이 그쪽에도 통한다. 이런 말인데 긴장했을 때 이게 해석이 아마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볼게요. 또 뭘 가정하냐면요. 그들이 따를 거라는 거. conform은요. 따르다예요. 여러분, conform은 뭘까요? 단어 장학생 있잖아요. 뭐예요? 확인하다예요. 확인하다. conform은 따르다고요. confirm은 확인하다. 적어주세요. 이거. 입안에 단어 장학생인 거 알고 있었어요? 자, 뭘 따르냐면요. 공동체의 표준과 모델을 따른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도 표준, 니도 표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표준을 따른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가정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일단 제가 이걸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남들도
기준에 맞춰 우리처럼 행동할 거라 가정. 좀 길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줄인 겁니다. 제가 이번에 좀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한 4명 되거든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항상 학고제는 들어와서 수업을 들은 다음에 제 수업을 들을지 말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듣겠대요. 이 수업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이제 물어보니까 왜 수업 듣냐 하니까 선생님은 해석을 다 해주시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해석을 안 하냐 하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해석이 한 문장 하더라도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장 가주세요. 두 번째 문장 가주시면 한글 문장. 그에 맞추어 우리의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대 행동이나 시각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앞에서 남들이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한다고 했죠? 그럼 이 행동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도 또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예측한 가정한 행동을 남들이 보여주니까 그들이 또 가정한 행동들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나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행동을 동그라미 조정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대 행동이나 시각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뭔가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행동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요, 남들이 행동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행동을 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운 예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남들 행동하면 우리도 영향받고 우리 행동하면 남들도 영향받는다. 이건데 이거를 이제 앞에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일단 이런 건 이제 보통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어려운 거는 어휘 문제로 나와서 전체가 다 해석돼야지만, 똑바로 이해돼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어휘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앞부분 때문에. 뒤에 볼게요. 뒤에는 예시가 나오는데요. 예시에서 파티가 나와요. 파티에서 단순하게 그쵸? 우리가 나예요. 나가 이제 미소를 지어요. 그럼 뒤에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파티에 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아는 사이가 되려고 시도하는 여러분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소로 응답한다면, 내가 미소 보냈어?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표준대로 행동을 해. 그럼 상대방이 미소 보내는 거죠. 상대방이 미소를 보내요. 그러면 이 미소는 우리의 일반적인 행동을 또 조정하도록 만듭니까? 만들겠죠.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요. 미소로 응답한다면, 우리가 저 당신이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소를 안 했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래서 마지막에요. 네 번째 줄 끝쪽에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밑줄. 그래서 미소를 상대방도 지어주면요, 나와 같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 판단을 하고, 그래서 대화 시작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응.